세 번째 주제는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근데 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 진짜 별거 아닌 게 요거예요. 원리 자체는 여기 뭐 공 안에 수소기체가 1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질소기체가 2기압이 있다면 전체 기체는 3기압이다. 이게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것보다 이제 프리에서 주로 쓰는 거는 요것보다 얘를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볼게요. 처음에 지상에서를 봅시다. 지상에서 6리터라고 할게요. 폐가 이제 6리터라고 하면은 폐가 6리터 맞겠죠? 잠시만요. 폐와 성인 남성 폐 관량. 성인 남성이 이제 6리터니까 6리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6리터 안으로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공기는 지상에서 1기압이기 때문에 이 6리터짜리 폐 안에 공기가 1기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공기가 비율이 이제 되게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은 질소의 비율이 80%고 산소의 비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기압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안에 질소가 80%니까 0.8기압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0.2기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기압으로는. 근데 그럼 양이 이제 얼마가 있냐? 여기 이제 6리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기체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체의 양은 조건이 온도가 일정할 때 요게 이제 비례한다 라는 기호예요. 비례한다는 거는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라는 건데,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비례한다. N이라는 기호는 기체의 양이에요. 기체의 양에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산소는 0.2기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안에 있는 양을 그럼 표현하자면 6리터니까 질소가 얼마만큼 있냐면 4.8만큼 있는 거고, 산소는 1.2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과 산소의 양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지상에 똑같이 다시 옆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상에 1기압이고 이때가 6리터니까 이때 질소의 압력이 0.8기압, 그리고 산소의 압력은 0.2기압. 이게 기압이 바 혹은 ATM이라는 기호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양을 따지면 여기가 4.8만큼 있고 양을 따지면 1.2만큼 있어요.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0m에 도달을 했어. 그럼 10m에서는 기압이 2기압으로 줄어들고 이때 전체 부피가 3리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압력이 2기압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가정은 내가 만약에 산소를 하나도 소모하지 않고 내려갔다면 이 땅 안에서의 질소가 1.6기압이 될 거고요. 산소는 0.4기압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압력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산소의 분압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가면서 산소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산소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내려가면서 질소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질소의 양을 따지면 질소는 얼마가 있냐면 질소는 그대로 양이 4.8이야. 4.8만큼의 양이 있고, 산소를 되게 천천히 내려가서 내가 절반 정도를 0.3만 소모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산소가 0.9가 된단 말이죠. 산소의 양이에요. 이거는 양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좀 들어가요. 기압을 다시 거꾸로 계산해서 따지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압이 1.6기압이 돼요. 지상에서의 2배가 됐죠. 산소가 재밌는데 산소가 0.3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분명히 나는 산소를 소모를 했어요. 근데 산소 분압은 오히려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갈 때 산소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저번 그 이론 수업 때 바다쌤한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건데, 사람이 정신을 잃는 기준이 뭐냐? 산소 분압이라고 봤거든요. 산소의 분압이, 산소의 양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체내에 있는 산소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LMC가 오고 BO가 온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체내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다만 그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면은 컨트랙션 오고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하는 그 이산화탄소 부족 현상 때문에 그걸로 간접적으로 산소 부족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초과호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요거랑 같이 연결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요런 상황입니다. 내려갈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산소의 양은 줄었는데 산소의 압력은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증가했죠. 그쵸? 산소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20m로 내려갔습니다. 20m. 20m면 3기압이겠죠? 요때는 2리터예요. 이때도 산소를 똑같이 0.3을 썼습니다. 그럼 양이, 질소는 그대로 4.8이고요. 산소는 어떻게? 0.3을 더 썼으니까 0.6이 된 상태예요. 산소는 0.6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압력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질소의 압력은 2.4기압으로 2.4바로 올라갔는데 산소의 압력이 그대로 0.3기압이에요. 그래서 요게 저도 이제 수심을 내려가면은 10m 가면 힘든데 10m에서 20m 가는 거는 별로 안 힘들다고 느끼는 게 요것 때문이지 않을까. 분명히 나는 산소를 썼거든요. 근데 산소 압력이 그대로야. 우리 몸에서 느끼는 거. 근데 이제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승을 할 때는 가정이 산소를 내가 하나도 안 쓰고 상승할 때는 산소 소모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올라온다고 해보면 이 산소량 0.6이 그대로 10m로 올라오게 되면은 산소량 0.6의 기압은 0.3기압이 되겠죠? 그쵸? 근데 그대로 0.6의 산소량을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 산소 기압이 어떻게 되냐면 0.2기압이 되고요. 그쵸? 또 올라옵니다. 그럼 지상에서 0.6의 산소 들어오면 산소 분압이 0.1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산소가 점점 소모를 하더라도 압축이 되니까 산소의 압력이 높아져서 우리 몸에 이상은 없는데, 올라올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올라올 때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산소를 안 쓰고 올라온다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오면서 산소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겠죠. 산소를 올라올 때 조금만 써봅시다. 0.5만큼 썼어. 0.1 써서 0.5가 됐다고 하면은 이때 기압은 3리터가 되니까, 그럼 3분의 5, 3리터가 되려면 0.35기압. 잠시만요. 그냥 0.6에 0.2기압이었잖아요. 0.13기압 이렇게 돼요. 0.133기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남은 산소량이 0.4다라고 했을 때,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남은 산소량이 0.4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거는 0.666기압으로 확 떨어져요. 분수로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 구간에 산소 분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확 떨어지니까 요 구간이 이제 위험하다. 이거 5m에서 10m, 그러니까 10m에서 5m보다는 5m에 10m 변화가 더 크단 말이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게 돌톤의 부분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희 프리다이빙이랑 연결이 되는 거는, 내려갈 때는 산소를 소모하더라도 산소의 압력이 높아져서 괜찮다, 느끼지 못한다,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한 것을 체험을 하지 못하는데, 올라오면은 산소가 소모된 거 플러스 압력이 감소로 인해서 이제 산소 압력의 감소로 인해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